대중교통 현금 결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어 밀접 접촉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내년부터 산업체 특수 건강검진이 중단됩니다. 직업병 고위험군 노동자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청주 지하상가가 35년 만에 운영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도시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림종자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던 작업이 나흘로 단축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는 모두 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29명, 충주 10명, 제천 12명, 보은 1명, 영동 1명, 증평 1명, 진천 2명, 그리고 음성군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는 9,435명, 누적 사망자는 96명입니다. 오미크론의 국내 전파 속도도 빠르고 또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진천 오미크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찾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현금 결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한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수도권 첫 오미크론 사례인 진천 70대 외국인. 이 70대는 시외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재차 벗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같은 버스에 탔던 승객은 모두 9명. 방역당국은 카드 결제를 한 7명을 찾아냈고 다행히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금 결제를 한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당초 확진자가 진천에서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돼 70명 넘는 택시기사들이 긴급 검사를 받아야 했던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던 이유 중 하나도 이 70대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별도 기록이 없기에 확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시외버스와 달리 택시는 안심콜 번호가 있어 현금 결제 시 해당 번호로 전화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별도의 안내가 없는 데다 뒷좌석에는 아예 안심콜 번호 안내 문구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현금 결제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재차 안내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거의 카드인데 현금 내실 거예요? 카드 내실 거예요? 또 미리 물어볼 수도 없고. 내릴 때 돼서 현금 내면 이거 찍으세요 하면은 이제 막 복잡하고 시내에서. 코로나 사태 만 2년이 돼가도록 여전히 현금 결제 방역 구멍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확진된 243명 가운데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연쇄 감염이 절반에 가까운 47.3%, 115명이었습니다. 특별활동 강사가 확진된 상당구 소재 어린이집과 관련해 57명이 감염됐고 원생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서원구의 어린이집 관련은 3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데다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아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종사자와 원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야간 작업, 또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업까지 하루 10시간, 밤낮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현대모비스의 충주 지역 협력업체. 유해 화학 물질에도 노출된 노동자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에 일해서 보통 5시에 끝나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7시에 끝나게 됩니다. 유해 화학 물질도 많고 이제 주야를 하게 되면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도 많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특수건강검진은 취급 유해 물질에 따라 검사 항목을 달리하고 소음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특수 청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충주에서 특수검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충주 지역 보건관리 전문기관인 건국대 충주병원이 특수건강검진과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경영관리의 효율화. 의사들의 인건비 투입 대비 특수검진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독 건대병원만 어떠한 투자도 없이 우리한테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몰매 소리를 병원장이 어제 하더라고요. 공공의 지원을 받는 충주의료원은 경영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초 이미 특수검진을 중단한 상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퇴사한 뒤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병원인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을 놓으면서 충주 지역의 특수건강검진 대상 3만 명 가까이가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충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할 것이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시간 낭비로 사업장은 금전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수검진 대상 노동자가 검진을 못 받을 경우 사업자는 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타 지역 의료기관의 보건관리 대행을 맡길 경우 해당 지역 노동청 감독을 받게 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충주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뒤로 한 채 효율화가 우선이 돼버린 지방의 의료 환경. 지역 유치를 우선으로 말하는 지자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 5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단양군 단성면 대잡리와 영춘면 오사리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 5마리를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와 지금까지 단양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은 모두 23마리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과 접한 영춘면에서는 지난 3일에 이어 2마리가 추가돼 단성면에 국한됐던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단양과 제천, 충주에서는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강화됐고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충청권 공약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은 어제 충북과 충남도민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의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며 충청의 발전을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중심축으로 해서 공약 건의집에 있는 내용 이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대부분 공실로 남은 청주 지하상가가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관리 중단과 운영 포기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운영권을 쥔 대현프리몰이 건물주인 청주시에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성안길에 맞붙은 지하상가. 250m 전 구간에 불을 켠 점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초까지 듬성듬성 버티던 가게 10여 곳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남은 점포는 전체의 20%인 29곳. 이마저도 실제 문을 연 가게는 절반도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에도 좀 비어있긴 했었는데 2년 됐잖아요. 그러나 작년에 많이 나갔지. 올해도 배송 다 하면서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데도 냉난방의 조명, 청소의 경비까지 고정 관리 비용만 연간 6억 원. 올해 임대료 수입 1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이 그대로 적자입니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 적자는 현재까지 42억 원. 2028년까지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계약한 대현프리몰은
관리 중단과 운영 포기 의사를 소유주인 청주시에 국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버텨봤는데 또 변이 출몰로 눈앞이 캄캄해지자 이대로는 더 버티기 어렵다며 연말까지는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그 관리 중단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리 공백이 생기고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중단은 말 그대로 냉난방과 전기 등의 시설 운영부터 청소까지 일체 관리 인력을 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이 꺼지면 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청년들의 문화와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구도심권을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그 시작이 저는 지하상가라고 보는 겁니다. 지원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청주시도 도심 35년 지하상가 존폐의 기로에서 주도적인 회생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제공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과태료 600만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한 직원이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 3만 1천여 명의 명단을 자원봉사 포털에서 내려받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캠프에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했고 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아름드리 나무와 숲을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산림을 더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산림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자동화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축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엽송을 비롯해 다양한 나무가 210헥타르에 걸쳐 들어차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나무를 길러내는 채종원입니다. 일반 종자보다 품질이 30% 이상 뛰어나지만 속도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종자를 보급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열매 채취, 이동, 건조, 분리, 선별 등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자 처리와 저장소, 연구 장비가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공정별로 기계를 설계 제작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서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잣나무 종자 35톤을 처리하는데 320여 명이 투입돼 40일 동안 작업했지만 일원화되면서 10여 명이 나흘이면 가능한 수준으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분석해 싹이 트기 전에 발화율이 높은 종자를 걸러내고 종자 표면에 염료나 살균제를 입혀 파종 시간과 세균 감염을 줄이는 코팅 기술도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색채 선별기라든지 아니면 비파괴 선별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고품질의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균일화된 종자를 보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 소나무, 낙엽송 등 일부 수종에 국한된 현재 시스템을 넓혀가는 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광역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은행 설립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2년 뒤 금융당국에 인가서를 내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역외 유출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GRDP 대비 역외 유출률이 무려 20.8%, 충북은 18.3%에 달해 지역은행이 있는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년 수십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제 규모는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 4위권인데 한 개 기업당 대출 금액은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 대구 등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외 유출을 막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외 유출 방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기반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설립을 통해서 지방은행을 통해 낙후된 지역 금융경제와 금융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충청권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 용역과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금융위원회에 인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앙에 있는 은행들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충청은행을 설립하게 되면은 충청의 시각으로 충청의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된다.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건전한 지역금융 생태계를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충청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출범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호와 심앙산에 오는 2024년까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을 조성합니다. 양측은 상생협력 우선 사업의 하나로 심앙산 아트폴리 조성을 결정하고 충주호와 심앙산, 종댕이길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11곳에 계단식 테라스형과 숲속 둥지 형태의 다양한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립 예산은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3년에 걸쳐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심앙산 주변에 출렁다리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 모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국비 80억 원을 받아 매포읍 폐기물 처리 시설을 리모델링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또 파쇄시설과 선별시설 등 재활용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 처리에 따른 탄소 발생도 줄일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옛 진천읍 전통시장 자리에 들어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 커뮤니티센터 2곳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두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총면적 8,900제곱미터 규모로 설계했으며 인근에 들어설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형태입니다. 진천군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해당 사업에는 230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옥천군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과 개선에 24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안내면과 동이면, 청성면 등의 공공처리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개량되며 생활하수가 처리 과정 없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관로와 연결하는 사업도 병행됩니다. 옥천군은 내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청 태권도팀이 한국실업최강전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개인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진천군청 태권도팀은 58kg 이하급 최원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권도현, 이정규, 전재경 선수가 메달 3개를 추가하면서 개인전을 휩쓴 데 이어 5인조 단체전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영동군이 이달 말까지 군유림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군유림 총 1,137필지 7,134헥타르를 대상으로 드론과 GPS 측정기를 동원해 무단점유나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또 군에서 사용허가를 내준 81필지에 대해서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처음으로 이동식 과속 장비를 달아 과속 단속 고정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단속을 피하는 꼼수 운전자 적발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신호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과속을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왔던 암행 순찰차에 실시간 속도 측정과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과속 장비를 달아 고속도로에서 시속 40km 이상 제한 속도를 넘긴 차량들을 이달부터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과속사고가 날 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은 2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되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이 연말까지 발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든 관람객은 무료 입장권을 소지해야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며 만 6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 또 장애인과 미원 면민 등은 면제됩니다. 다만 30명 이상의 단체와 충북도민에게는 500원씩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장료 수익은 시설 개선과 관람객 편익 증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으려 입원하는 속칭 가짜 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손해보험협회는 가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보험 금액만 지난 2016년 7,185억 원에서 지난해 8,986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